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예고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거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뿐 아니라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검찰 수뇌부 물갈이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한 지 9개월 만으로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새 정부 검찰개혁 업무를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직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석조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 재판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및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썼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서울 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승진하며 맡게 됐습니다. 검찰 고위직이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리며 이번에도 안 나오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바로 특검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죠. 자, 박현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소환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3일에 있을 내란 재판에서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데다가 건강상 문제로 휴식을 취한 뒤 이번 주말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출석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틀 뒤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출석 날짜를 오늘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조사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구대로 특검이 5일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응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일단 특검팀은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시간과 날짜를 통보하지 말고 협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출석 시간을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석 시간도 또 미뤄달라고 하고 있는 거군요. 윤 전 대통령 앞선 조사에서는 경찰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걸 거부했었는데 특검이 2차 조사에선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이 비화폰 삭제 지시 수사는 특검팀의 박창환 총경이 맡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1차 조사 때 이 박 총경이 불법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조사받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죠. 특검팀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해위 수사를 위해서 경찰관 3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지연 전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이걸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무인기 납품 과정 전반의 실무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불러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쓰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가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시 군 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12.3 계엄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인기 침투를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북한과 모의에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로 고발됐고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기 전문가인 정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드론작전 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연구소가 개발해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검은 정 연구원을 상대로 당시 무인기가 납품된 경위와 유사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국가안보실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해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오염수가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북한의 핵 오염수가 우리 서해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 주장. 사실이라면 당연히 우려할 일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김혜미 기자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의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지난달 10일 북한 관련 전문 매체의 보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위성 사진에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이 폐수를 흘려보낸 정황이 보인다라는 이 주장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공장 옆 침전수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게 방사능에 오염된 핵 폐수로 말이 커지고 이제 서해로 흘러들어온 것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에 핵 폐수를 방류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대한민국으로 다 흘러 들어오는 북한의 산업 폐수, 핵 폐수 방류는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예요. 네, 이 내용이 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커뮤니티에서 갯벌 체험을 취소해야 하냐, 너무 무섭다라는 등 이 의혹을 넘어서 이제는 공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선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 설치된 땅과 바다의 방사선 감시망으로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현재 방사능 모니터링은 모두 3곳에서 나눠서 진행합니다. 측정 데이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땅과 대기, 먼 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가까운 바다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리고 강은 그 줄기를 따라 환경부가 방사능 측정을 담당합니다. 땅과 대기는 거의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요. 바다나 강은 1년에 2번 그 물을 떠서 직접 분석을 합니다. 기사에서 문제를 삼은 방류 정황은 지난해 10월인데요. 올해 초까지 진행된 최근 데이터 저희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정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런데 평산 공장은요, 핵 농축 시설이 아니라 이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이 정면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배출한 찌꺼기 오염수에 이 문제가 될 만한 그 양의 우라늄이 나올 가능성 매우 적다라고 말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우라늄 분석만 따로 진행해서 이 과학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의혹을 키우는 다른 근거들도 있습니까? 네, 소셜미디어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진인데요. 휴대용 측정기의 방사선 양이 시간당 보시면 0.87, 0.82, 그러니까 시간당 0.8 마이크로시버트가 넘는 수치가 찍힌 건데 이건 자연 상태에서 시간당 0.1에서 0.3 마이크로시버트가 정상 범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0.8이 넘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출처, 한 유튜버가 휴대용 측정기를 들고 인천 바닷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바닥이야, 바닥. 이게 모래사장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지? 네, 저희가 이 영상에서 쓰인 휴대용 측정기를 만든 업체 대표와도 연락이 닿았는데요. 이 대표 역시 믿을 만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한 곳에서 최소 2분간 평균치를, 그리고 만약에 물에 들어간 방사능 측정한다면 직접 채취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원안위가 오늘 해당 지역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직접 측정한 결과 정상 범위 0.22 마이크로시버트로 정상 범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가 발표하는 결과도 못 믿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국내 주요 지도 서비스에서 이렇게 북한 예성강의 하류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주장의 근거입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이 지도 노출을 막았다는 건데 저희 오늘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해봤더니 모두 국내 지도에 비해서 이 해외 지도가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 데이터를 수정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혜미 기자와는 여기까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날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25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6.7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강릉에 조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내 거리가 한산합니다. 물을 연신 뿌려보지만 열긴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노점 상인이 믿을 거라곤 작은 선풍기 하나가 전부입니다. 행여 상할까 봐 생선 아래 깔아놓은 얼음팩도 금세 녹을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 강릉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세상에 4대를 돌려도 너무 더워. 이제 애방이고 뭐고 또 했는데도 이러다가 사람이 진짜 가겠다 막 이런 생각들 진짜요. 강릉은 어젯밤 최저 기온이 29.7도로 열대야를 넘어 초열대야에 근접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짙은 구름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들어섭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바다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곳 백사장에서는 이렇게 파라솔 그늘 아래 있는데도 덥고 끈적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들어와서 발이라도 담가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수온은 아직 22도를 밑돌아선지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했습니다. 저희 시내에선 진짜 땡볕이어가지고 못 걷겠다 싶어서 5분도 막 택시 타고 다녔는데 여기는 되게 추워서 놀랐던 것 같아요. 강릉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8도, 습도마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 연속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더위는 계속됩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전국의 온열 질환자 454명,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